어떤 이야기들은 단순히 삶의 조각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김하운, 갓 결혼한 젊은 여성이 상상도 못할 비극에 직면한다. 그녀의 남편인 이지훈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녀가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대저택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그녀를 차가운 시선과 시댁 식구들의 날카로운 말들 속에 가둔다. 하지만 이지훈은 어떻게 죽은 것일까? 왜 시댁은 그녀를 멀리하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아버지 이건우의 결정이 김혜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넓은 대저택에서 홀로 남겨진 김혜운은 남편을 잃은 것뿐 아니라 자신마저 잃어버린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시댁의 냉대와 경멸 속에서 살아간다. 그녀는 스스로 묻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지훈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어느 추운 오후, 김혜운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텅 빈 앞마당을 바라본다. 이지훈이 세상을 떠난 이후 이 대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탈출구 없는 황금 감옥이 되었다. 그녀와 이지훈의 결혼 사진이 탁자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고 얇은 먼지가 쌓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증명하듯 덮여 있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는 그녀가 짊어진 상실감을 더욱 깊게 새긴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갑자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김혜운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문 앞에는 이 집안의 권력자 이건우가 서 있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들어오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다. 혜운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독한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을 깬다. 김하운은 옷자락을 꽉 쥐며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김하운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 이건우는 의자를 끌어 그녀 맞은편에 앉는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지훈이가 떠났다. 이 일은 너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가문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차갑다. 김혜운은 고개를 숙인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지훈이 세상을 떠난 이후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이 시댁의 대저택에서 외롭게 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왜곡하고 비틀 이야기거리가 아니던가? 알겠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한다.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빛에 잠깐 사색이 스친다. 그리고 그는 김혜운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낸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너는 이 집에 남아라. 김하운은 입술을 살짝 떨며 불안이 점점 커진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아내가 되는 거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김하운은 눈을 크게 뜨며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건우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친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놀랄 거라 생각했다. 이건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차갑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의 결혼일 뿐이다. 감정도 책임도 없다. 단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김혜운은 경악한다. 시아버지와 결혼하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너를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건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다. 마치 이건 단순한 거래인 것처럼. 하지만 네가 이 집을 떠난다면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을 거다. 그들은 네가 가문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할 거야. 네가 짐이 되었다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김하운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곳을 떠난다면 그녀에겐 갈 곳이 없다.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한 이 대저택이 비록 끔찍하지만 그녀가 의지할 유일한 장소다. 밖으로 나간다면 그녀에겐 돈도 명예도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결혼하다니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건우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의 눈에는 강요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느껴진다. 마침내
긴 침묵 끝에 김혜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든다. 김하우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 신부였고 이지훈과 함께 이 대저택으로 이사오며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마음속은 무서운 공허함으로 가득하다. 그녀와 이건우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급하게 치러졌다. 꽃도 음악도 즐거운 축하의 말도 없었다. 단지 몇 명의 증인만 참석한 간단한 의식뿐이었다. 집안일을 오래 도운 가정부 박미영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김혜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다. 멀리서 이지훈의 여동생 이수진이 팔짱을 낀 채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김혜우는 이수진이 자신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의 그 눈빛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분노와 혐오로 가득하다. 가문의 친척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했을 뿐 진심으로 축복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김혜운을 마치 낯선 사람, 이 상황을 이용해 가문에 빌붙으려는 기회주의자로 보았다. 김혜운은 결혼식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결혼식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울지도 미소 짓지도 못했다. 모든 감정이 그녀에게서 완전히 고갈된 듯했다. 이건우는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여느 때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신랑이라기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주례자가 서약을 낭독할 때 김혜우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평생 함께하며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들은 갑자기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리고 결혼식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빠르게 끝났다. 연회도 축하 인사도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혜우는 당연히 이건우의 방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위해 따로 마련된 방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차가움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방에는 부부의 삶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마치 임시 거처 같은 방이었다. 결혼 사진도 그녀나 이건우의 개인 물품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따뜻함은 전혀 없었다. 그녀가 방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이건우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살아가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 집에서 누구도 너를 괴롭힐 권리는 없다. 김혜우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의구심이 가득 찼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이건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이미 말했듯이 이건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혜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단지 명예를 위한 명목상의 결혼이라니 이건우 같은 사람은 원한다면 소문을 잠재울 권력이 충분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다면 돈 몇 푼으로 쉽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붙잡아둔 걸까?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너무도 읽기 어려웠다. 김하우는 마음속 갈등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규칙도 명확하지 않은 게임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건우였다. 결혼식 이후 김혜운의 이건우 가문 대저택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느리게 흘렀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건우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운 가정부 박미영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항상 머뭇거렸다. 이수진은 여전히 차갑고 경멸 어린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김혜운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다. 김혜운은 점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저택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아침 김혜운은 이건우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그녀가 이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서재는 권위를 풍겼다.
커다란 책장, 검은색 광택이, 나는 나무 책상, 그리고 이건우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자주 앉던 익숙한 가죽 의자가 있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닦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그러던 중 작은 디테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녀를 멈추게 했다. 책장 구석, 두꺼운 책들 뒤에 숨겨진 낡은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김혜우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불안감이 갑자기 밀려왔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이건우가 책상에 두었던 여분의 열쇠를 시험 삼아 넣어보았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을 본 순간 김혜운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지훈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만 시간에 따라 색이 바랬다. 종이가 누렇게 변한 작은 수첩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편지 한 통. 그녀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각 단어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이지훈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김하운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녀는 급히 수첩을 펼쳐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단편적인 기록들이었지만 섬뜩한 내용이었다. 이름들, 숫자들, 신중하게 밑줄이 그어진 정보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다. 김하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이지훈의 죽음은 한밤중의 교통사고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면 누가 주모자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건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김하운은 수첩과 섬뜩한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게 뛰었다. 이지훈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왜? 수첩 속 문장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름들, 숫자들, 단편적인 기록들. 이건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라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추적한 기록처럼 보였다. 김하운은 페이지를 넘겼다. 읽을수록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이지훈은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 문장은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김혜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만약 이지훈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혜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건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김혜우는 깜짝 놀라 황급히 상자를 닫고 원래 있던 책장 구석에 다시 숨겼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재 문이 열렸다. 이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날이 서 있었다. 언니가 우리 아빠 서재에서 뭐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하우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이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방을 훑어보았다. 청소라기엔 뒤지는 것 같은데. 김하우는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평범하게 보여야 했다. 너희 아버지 부탁으로 한 거야? 이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몇 가지 물건을 훑어보더니 다시 김혜운을 쳐다보았다. 내가 언니라면 너무 호기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김혜운은 치마 끝을 꽉 쥐었다. 이수진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훈의 죽은 배후에 이수진이 있는 걸까? 이수진이 방을 나갔다. 김혜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김혜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편지의 문장들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이지훈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밤중 대저택이 고요에 잠겼을 때 복도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밤중에 움직이고 있었다. 김하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발걸음.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이. 그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었다. 벽에 설치된 희미한 조명 아래
복도를 천천히 걷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건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잠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등 뒤로 흘렀다. 그녀의 발걸음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듯 은밀했다. 김혜우는 벽 모퉁이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수진은 이건우의 서재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혜우는 손을 꽉 쥐었다. 왜 이수진은 한밤중에 이건우의 서재에 들어간 걸까?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불안감이 강렬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서 기다렸다. 몇 분 후 이수진이 조용히 나와 문을 닫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김혜우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챘다. 이수진이 방을 나올 때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장, 불안,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다음날 아침, 김혜우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박미영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김혜운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손에 든 행주가 살짝 떨렸다. 김혜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 이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거죠? 박미영은 몸이 굳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계속 닦으며 질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김혜우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를 아시는 거죠?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단호했다. 박미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피했다. 너무 생각하지 마, 아가씨. 지훈 도련님은 이미 떠났어. 지난 일은 그냥 두는 게 좋아. 하지만 김혜운이 말을 이었다. 만약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박미영의 손이 멈췄다. 부엌에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김혜운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박미영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는 걸까? 박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혜운 아가씨, 가끔 너무 많이 아는 게 좋은 일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김혜운은 멈칫했다. 박미영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 대저택의 모두가 이지훈을 언급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혜우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지훈의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조각들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구멍이 있었다. 이지훈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수진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박미영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였다. 만약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덮고 싶었다면 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김하우는 무언가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서재에서 발견한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비밀이 가득했다. 어쩌면 그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혜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건우의 서재 앞에 멈춰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건우는 책상 뒤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김하우는 다가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건우는 차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김하우는 상자 뚜껑을 열고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이건우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지훈을 죽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김혜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훈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누가 그를 죽였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이건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다.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김혜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은 그 범인이 아직 이 대저택 안에 있다는 확신처럼 들렸다. 누구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이건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넓은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됐다. 김하우는 손을 꽉 쥐었다. 어떤 비밀이요? 이건우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이 가문의 진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지만 이건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혜훈아, 나를 믿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김혜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왜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 왜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다가올 일이 지훈의 죽음보다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이건우와의 대면 후 김혜훈은 이 대저택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진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박미영은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우는 지훈을 죽인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날 밤 김혜훈은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복도에서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볍지만 단호한 발자국 소리.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도서실로 향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도서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곳은 지훈이 몇 시간씩 책을 읽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훑으며 자신이 의심하는 것들을 풀 단서를 찾았다. 갑자기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혜원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도서실 문은 방금 전 닫았을 때처럼 굳게 잠겨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여기에 있었나? 누군가가 그녀가 방을 나선 순간부터 따라왔나? 김혜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리고 도서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문 밖에 서서 그녀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이 밀려왔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도서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김혜훈은 당황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었다. 그녀는 익숙한 향기만을 알아챘고 모든 것이 무서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두운 방 안, 김혜훈은 차가운 손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세게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놔줘! 라고 외치며 몸부림쳤지만 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세게 쥐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그자의 팔은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강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그자는 깜짝 놀라 그녀를 놓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다. 김하우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면서 일어나 숨을 고르려 애썼다.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김혜우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살짝 떨렸다. 그녀는 그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분명 이 대저택의 누군가는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수진을 떠올렸다. 그녀야말로 동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건우일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택한 남자. 아니면 그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미영뿐이었다. 김혜우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박미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혜운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마치 그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박미영 할머니. 김하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영은 접시를 정리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지훈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박미영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하우는 다가가 놨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죽인 게 누군지 아시죠? 박미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빛에 뚜렷한 불안이 스쳤다. 혜운 아가씨, 어떤 일은 너무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아. 김혜운은 손을 꽉 쥐었다. 역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가씨는 이 대저택에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돼.
그녀의 말은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다. 김하우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왜요? 박미영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훈 도련님이 무언가를 알아냈기 때문이야?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을. 어떤 비밀이요? 박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했다. 이건우 나리와 관련된 거야. 김하우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속삭였다. 아가씨는 지훈 도련님이 이 집안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있나? 그녀의 말은 김혜운의 마음에 칼처럼 파고들었다. 김하우는 멍하니 서서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지훈 도련님은 이건우 나리의 친아들이 아니야. 부엌 전체가 뒤흔들리는 듯했다. 김하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이지훈은 이건우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김혜우는 부엌을 뛰쳐나갔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만약 이지훈이 이건우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문의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그녀는 이건우에게 물어야 했다. 그녀는 서재로 곧장 달려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밀고 들어갔다. 이건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놀란 기색 없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 아버님, 지훈이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나요? 김하우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건우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알게 됐구나. 그의 확언은 충격처럼 내려앉았다. 그럼 왜요? 왜 그에게 전혀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건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김하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럼 지훈의 친아버지는 누구죠? 이건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고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김혜우는 등골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다. 그날 밤 김혜운이 방에 있을 때 복도에서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희미한 벽 조명 아래 이수진이 서재 쪽으로 몰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수진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김혜운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이수진은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하우는 몇 분을 기다린 뒤 살금살금 다가가 문에 귀를 댔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수진은 이건우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비밀을 풀 열쇠일지도 몰랐다. 김혜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수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눈은 공포로 커졌다. 김혜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진아, 뭘 찾고 있는 거지? 서재는 침묵에 잠겼다. 이번엔 이수진이 도망칠 수 없었다. 서재는 침묵에 잠겼다. 이수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김혜운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서랍 위에 있었고 김혜운은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김혜운은 안으로 들어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뭘 찾고 있는 거지? 이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랍을 세게 닫고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언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 질문은 내가 해야지. 김혜운은 한 걸음 다가가며 이수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수진은 손을 꽉 쥐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원하는 방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심지어 아버지 서재에도 한밤중에. 이수진은 멈칫했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했다. 김혜우는 그녀에게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너 무언가를 찾고 있지? 맞지? 이수진은 고개를 돌렸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김하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지훈의 기록 맞지? 이수진은 깜짝 놀라며 경계심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김혜우는 자신이 맞췄음을 알았다. 이수진은 손을 꽉 쥐었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마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하우는 놀랐다. 이수진이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거지? 이수진은 김하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야. 김하운은 멈칫했다. 이수진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수진의 눈빛에 담긴 증오였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래전부터야. 언니가 이 집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김하운은 숨이 막혔다. 이수진은 그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왜 지훈을 그렇게 미워했어? 이번엔 이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언니는 이해 못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훈은 늘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졌지. 반면 나는 아버지의 친딸인데도 늘 무능력자로 취급받았어. 이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하우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수진이 자신을 신우이로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이수진은 이지훈을 증오했다. 그가 혜운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수진이 가져야 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었다. 김하우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수진아, 너 지훈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 이수진은 멈칫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섬뜩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진작 했을 거야. 김하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수진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김하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럼 누가 그를 죽였어? 이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말할 것 같아? 김혜우는 손을 꽉 쥐었지만 이수진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지훈을 죽인 자가 아니었지만 누가 그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이수진이 떠난 후 김혜우는 서재를 다시 뒤지기로 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서랍 하나하나, 책장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그러다 두꺼운 서류 뒤에 숨겨진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이지훈의 글씨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나는 알아냈다.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다. 죽더라도 이 가문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김혜우는 충격에 빠졌다. 이지훈은 무언가를 알아냈다. 그는 무언가의 서명을 강요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였다. 하지만 무엇이 그토록 중요해서 누군가는 그를 죽여 비밀을 감추려 했을까? 편지를 읽는 중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김하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복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꽉 쥐며 심장이 세게 뛰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진실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급히 편지를 옷 주머니에 넣었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방을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건우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김하우는 이건우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평소보다 강하게 쥐고 있었다. 내 서재에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김하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지훈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이건우의 손이 살짝 더 세게 조였다. 그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 일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김혜우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팔을 빼내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님도 그걸 아시죠? 그녀는 계속 물었다. 이건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으로 걸어가 차 한 잔을 따랐다. 하지만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김혜우는 이 남자의 눈빛에서 동요를 보았다. 김혜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재에서 찾은 이지훈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지훈은 무언가를 알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무언가의 서명을 강요받았지만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녀는 이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님도 이걸 아시죠? 이건우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혜우는 멈칫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아버님은 지훈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졌다. 이건우는 눈을 감았고 고통스러운 무언가와 마주한 듯 했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대답은 김혜운의 숨을 멈추게 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즉 그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녀는 거센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이건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김혜우는 가슴 위에 무거운 돌이 얹힌 듯했다. 그녀는 이건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다. 아버님은 지훈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아시죠? 이건우는 몸을 굳히며 부정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김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졌다. 수진이었나요? 이건우는 깜짝 놀랐다. 그의 눈빛에 고통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맞췄음을 알았다. 김혜우는 극도의 충격에 빠졌다. 지훈을 죽인 사람이 그의 친여 동생일 리 없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수진이 이지훈을 향한 증오를 떠올리자 김혜우는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왜 이수진이 그런 짓을 했죠? 이건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진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김혜우는 몸이 굳었다. 어떤 진실요? 이건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 가문의 재산에 관한 진실? 김혜우는 멈칫했다. 이지훈은 무언가를 알아냈다. 가문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이수진이 그를 죽이고 싶게 만든 이유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수진은 어릴 때부터 늘 이지훈의 그늘에 가려졌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지훈이 이건우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수진은 그를 죽여야 했을까? 그녀는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왜 이수진이 그를 죽여야 했죠? 그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그녀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지훈은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하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이수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수진은 모든 것을 조종했어. 이건우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애는 지훈이 죽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김하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수진은 오래전부터 오빠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김하우는 뒤로 물러서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아버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지만 막지 않으셨죠? 이건우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나는 너무 나약했어. 그 말은 김혜운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눈가가 따끔거렸다. 그럼 이제 하도 되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너를 가만둘 것 같니? 이건우의 질문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만약 이수진이 이지훈을 죽였다면 그녀가 다음 타겟이 아닐까?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두려움이 그녀를 휩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다음 목표일 것이다. 이건우와의 대면 후 김하우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은 이지훈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다음일 것이다. 그녀는 이 대저택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 떠난다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매우 조심해야 했다. 이수진은 분명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 김혜우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평범한 척했다. 하지만 의자를 끌어당기자 이수진이 이미 거기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 요즘 좀 바빠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하우는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별일 없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알지? 너무 호기심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김하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수진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더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건우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수진이 너를 가만둘 것 같니? 그녀는 이지훈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는 이수진을 폭로할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더 안전한 곳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밖에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불을 끄며 잠든 척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녀는 희미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서랍을 더듬었다. 그들은 편지를 찾고 있었다. 김하우는 때를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를 얼핏 보았지만 그는 즉시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뒤쫓았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자는 그녀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러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이수진? 아니면 이 모든 일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김혜운이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박미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혜운 아가씨, 지금 여기서 떠나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하우는 손을 꽉 쥐며 두려움을 느꼈다. 어제 밤 제 방에 몰래 들어온 게 누군지 아시죠? 박미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안전하지 않아. 그녀는 작게 말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침묵시키려 하는 걸까? 김하우는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수진인가요?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김하운의 마음에 칼처럼 꽂혔다. 이수진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또 누가? 그날 밤 대저택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가 죽었다. 박미영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대저택 뒤쪽 창고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자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혜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박미영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막기 위해 살해당했다. 김혜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대저택 안에는 진짜 살인자가 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혜우는 다음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폭로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건우의 서재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알았다. 그녀는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서류 캐비닛과 서랍 하나하나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문서 뭉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의문의 계약서가 있었다. 이지훈의 이름과 함께 큰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아래에는 그녀를 소름 끼치게 만든 문구가 있었다. 이건우 가문의 전 재산 양도? 웬,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이지훈은 이 문서의 서명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는 거부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살해당한 이유일 것이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서재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이수진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다. 이수진은 천천히 다가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서재는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이번엔 김혜운에게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재는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김혜운은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문서를 꽉 쥐었다. 이수진은 천천히 하지만 살기 어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김혜운이 들고 있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건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처럼 들렸다. 김하우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네가 정말 지훈을 죽였구나. 이수진은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김하우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어.
하지만 거부했지. 그리고 죽었어. 이수진의 눈의 순간 도끼가 스쳤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조롱하듯 웃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김혜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이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김하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다. 그녀의 추측이 맞았다. 김하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 혼자 한 게 아니지. 이수진은 주먹을 꽉 쥐고 희미하게 웃었다. 누가 나를 도왔다고 생각해? 김혜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수진이 혼자 하지 않았다면 누가 뒤에서 조종한 걸까? 이건우? 아니면 그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 그녀는 이수진이 진실을 말하도록 몰아붙여야 했다. 김혜우는 한 걸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어. 이수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그녀는 조롱하듯 웃었지만 목소리는 쓰라렸다. 그래서 뭐? 김혜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오래전부터 그를 미워했어. 그가 네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 이수진은 손을 꽉 쥐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김혜우는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지.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Done. 이수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생각보다 똑똑하네, 혜운 언니.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속삭였다. 맞아, 내가 지훈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 김혜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수진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수진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김혜우는 손을 꽉 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이수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당연하지. 김혜우는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수진이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를 말하려 했다. 그리고 이수진은 김혜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를 거의 숨 멈추게 만드는 세 단어를 속삭였다. 아버지가 도왔어. 서재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김혜운은 얼어붙었다. 귀가 멍해졌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우가 자신의 딸과 함께 아들을 죽였다. 김혜운은 한 걸음 물러서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거짓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수진의 눈빛은 너무도 차분했다. 망설임이나 후회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지훈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수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까 두려웠어. 지훈은 재산 양도서에 서명을 거부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제거하기로 했어. 김혜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우가 자신의 딸과 공모해 이지훈을 죽였다. 왜? 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김혜우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이수진이 모든 것을 밝혔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김혜운이 다음 타겟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인자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언니는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가 없을 거야. 김하우는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이수진은 지금 여기서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서재는 무서운 침묵 속으로 흔들렸다. 김하우는 멈칫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고 눈빛은 공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녀는 쓰러졌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 뒤에 서 있던 이는 이건우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연기가 나는 총이 들려 있었다.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이수진은 바닥에 쓰러져 어깨의 상처를 꽉 쥐었다. 하얀 잠옷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김혜우는 멍하니 서서 이건우가 여전히 총을 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총에서 나온 연기가 허공에 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우가 자신의 친딸을 쏘았다. 김혜우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건우는 총을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이수진이 신음하며 피 묻은 손으로 나무 바닥을 움켜쥐었다. 아버지, 왜 저를 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증오 때문이었다. 이건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무겁게 울렸다. 김혜우는 그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답을 원했다. 이건우 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마치 평생 이어진 악몽을 겪은 듯 흐려져 있었다. 나는 지훈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김혜우는 손을 꽉 쥐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건우는 눈을 감았고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것을 막을 만큼 강하지 못했어. 이수지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비웃었다.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 가문의 재산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라고 가르쳤잖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필요한 일을 할 권한을 주셨죠. 그녀는 이건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딸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증오하는 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저를 배신했어요. 이건우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김혜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권력 있고 두려운 존재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두 자식을 모두 잃은 사람. 아버지가 아는 거지? 이수지는 신음하며 피가 계속 흘렀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고 눈빛은 섬뜩했다. 지우는 죽어 마땅했어. 김하우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수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가 감히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 고백은 김혜운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이수지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를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대저택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김혜우는 깜짝 놀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회전하며 넓은 앞마당을 비췄다. 복도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총을 내려놔! 한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우는 총을 떨어뜨렸고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다. 경찰들은 즉시 그를 수갑으로 채웠다. 김혜우는 한쪽으로 밀려났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곳에 서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이수진이 끌려가는 모습, 여전히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 이건우가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 마치 이 결말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인 듯한 모습. 모든 것이 끝났다. 사흘 뒤 김혜우는 이건우 가문의 대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저택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고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지우는 떠났다. 이수지는 체포되었다. 이건우는 모든 권력을 잃고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만이 남았다. 그녀는 과거를 벗어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1년 후 김혜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혜우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매일 그녀는 밀가루, 설탕, 우유와 함께 바빴고 더 이상 음모와 거짓 속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늦은 저녁 그녀가 베이커리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김혜우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낯익었다. 그는 카운터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지훈이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김혜우는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마도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다. 김혜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카운터 위에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낯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자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지훈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뒤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졌다. 김하우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이지훈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김하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다. 혜훈아,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손에 이 편지가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야. 미안해. 나는 오래전부터 이 가문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알았어. 깊이 파헤치려 했지만 더 알아갈수록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들어섰다는 걸 깨달았지. 이 편지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어. 네가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절대 누구도 완전히 믿지 마. 그리고 만약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떠나. 이 가문의 비밀과 죄악에 너 자신을 빠뜨리지 마. 계속 살아가. 너만의 행복을 찾아. 그게 내가 늘 너에게 바랐던 거야. 지훈 올림. 김하우는 편지를 접으며 손이 떨렸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파했다. 이제 남은 건 기묘한 공허함 뿐이었다. 이지훈은 자신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감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그녀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애썼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김하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맑고 고요했다. 더 이상 비밀도 음모도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죽음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지훈이 원했던 건 그녀가 계속 살아가는 것임을. 김혜우는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이지훈에 대한 마지막 추억과 함께였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과거를 잠갔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어떤 길이 앞에 있든 계속 걸어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 김혜우는 베이커리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화려한 대저택은 없었다. 더 이상 음모와 거짓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가 선택한 소박한 삶만이 있었다. 베이커리는 문을 열고 새날의 첫 손님들을 맞았다. 옆집 꼬마 소녀가 뛰어와 색색의 크레용으로 휘갈겨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혜운 언니, 이거 언니한테 선물?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림을 받았다. 그림에는 창문이 활짝 열린 작고 예쁜 베이커리가 그려져 있었다.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미소 짓는 여성이 서 있었다. 김혜우는 멈칫했다. 그녀는 언제부터 다시 미소 지었을까? 그 감정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진심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언니. 이 그림 정말 좋아.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깡총거리며 달려갔다. 김혜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아마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아무리 많은 어둠이 지나갔고 아무리 많은 상실을 겪었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다. 김혜우는 베이커리로 들어가 새 날을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